자, 요 다음 기사가 중요한데 7년입니다. 문성왕 7년 845년 봄 3월에 왕이 청해진 대사 공복의 딸을, 공복이 바로 이제 장보고죠. 공복의 딸을 맞이해 둘째 부인으로 삼으려 하니 조정의 신하들이 간에서 말하기를 부부의 법도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큰 도리입니다. 하나라, 옛날 하나라, 하은주 할 때 하나라는 도산으로 인해 일어났고 은나라는 신시로 인해 창성했으며 주나라는 포사로 인해 멸망했고 요 전부 다 외척들이에요. 자, 진나라는 여희 때문에 어지러워졌던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이 이와 같다고 했는데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복은 섬 사람인데 어찌 그 딸을 왕실의 배필로 삼으리 합니까? 라고 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따랐다. 그러니까 와이프랑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뭐냐면 김씨나 박씨가 아닌, 와이프 중엔 박씨가 등장하잖아, 그죠? 왕은 아닌데 김씨나 박씨가 아닌 외부 사람을 외척으로 끌어들이면은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문성왕이 그걸 들은 거지. 근데 사실 그 신라 왕족이라는 놈들이 근친상간에다가 친족 결혼, 조카 삼촌, 아무튼 이렇게 그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은 모르겠네. 아무튼 저속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예의를 지켜야지. 파워섹스를 밥 먹듯 하던 사람, 친척들끼리의 파워섹스를 밥 먹듯 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좀 이따 보면 칠촌 고모 자매하고 둘 다 결혼한 놈도 있어요, 왕 중에.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보고 외척이 뭐 외부에서 들어오면 안 되니 이지라는 거는 좀 너무한 얘기 아닌가 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좀 내가 좀 징그럽다는 거죠, 이게. 칠촌고모 이야기 이따 할 건데 그 칠촌고모 이야기 하면 또 더 징그러질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장보고의 딸을 와이프로 맞으려고 했는데 문성왕이, 근데 그걸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요게 사건이 크게 되죠. 자, 겨울 11월에 우레가 치고 눈이 내리지 않았다. 12월 초하루에 해가 3개가 나란히 나타났다. 이거는 아마 구라일 겁니다. 태양이 3개라뇨. 자, 그래서 846년 기사에 문성왕 8년 기사인데 아까는 7년이었고요, 그죠? 8년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8년 봄에 846년입니다. 봄에 청해진에 있던 공복은, 장보고는 왕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빡쳐서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톱을 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근심이 있을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가 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근심만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당시 무주 사람 염장이라는 사람은 무주가 바로 무진주인데 광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무주라고 하죠. 자, 무주 사람 염장이라는 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기로 유명했는데 그가 와서 고하기를 조정에서 다행히 신의 말을 듣는다면 신은 한 명의 군사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공복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염장이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하는 척하고 청해진에 몸을 의탁했다. 공복은 장사를 아꼈던 터라, 장사라는 건 여기서 이제 힘쓰는 사람들, 장사치들 말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이끌어 상객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매우 기뻐했다. 급기야 공복이 술에 취하자 그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벤 뒤 그 무리를 모아놓고 설득하니 그들은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장보고가 이제 그 누구예요? 문성왕이 자기 딸을 세컨드로 안 맞은 거에 빡쳐가지고 반란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정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잡기가 좀 두려워서 염장이라는 사람을 자객으로 보냈는데 그 염장이 장복을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해신 마지막에 보면 최수종이 송일국한테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언제냐면은 846년이거든요. 846년. 삼국 사기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좀 뒤 기록이긴 한데요. 뒤쪽 기록이긴 한데 13년, 문성왕 13년 기록이에요. 851년 봄 2월에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벽골군이라는 건 저기 김제였나? 그랬을 거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청해진, 잠깐만.
화면 일리가 청해진으로 옮겨야지. 청해진이 여기에요. 완도. 진짜 땅끝이다 야. 그지? 일단 장보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장보고는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장보고는 이게 되게 특이한 사람인 게 왜 특이하냐면 장보고가 신라의 왕위계승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특히 이제 통일신라 혹은 이제 신라가 뭐 대충 이제 파사이사금이나 아니면 나물마리간인가 그때부터 그 나라꼴을 갖추기 시작했을 때부터 외부 세력이 신라에 개입해서 왕위를 바꾸거나 그런 적은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아마 광개토 대왕 때는 그랬을까? 아무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특히 이제 신라 안에서 김씨, 박씨 혹은 뭐 석씨는 이제 그 왕위 계승에서 탈락한 이후로 안 나오니까 김씨, 박씨 외에는 왕위 계승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장보고는 장씨잖아. 물론 이제 평민이었다가 당나라에 가서 이제 장씨라는 걸 만든 거라고 보통 보니까 원래는 장씨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씨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쨌건 김씨는 아니잖아. 김씨하고 박씨는 아니잖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라 조정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외부 세력인 거예요. 외부 세력으로서 신라의 왕위 다툼에 참여해가지고 결국에는 김우징이를 왕위에 앉혔죠. 민혜왕을 잡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김씨, 박씨가 아닌데 거기 다툼에 참여해가지고 김씨를 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우징이 신무왕이 이제 장보고한테 백지수표를 줄 수밖에 없었고 아들 레미는 신무왕만큼의 장보고에 대한 은혜는 없었던 모양이지 아마. 이 장보고는 나중에 열전이 따로 있긴 할 텐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장보고는 이제 원래 신라 사람이었고 출신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는 서남지방 어디였겠죠. 전라도 어디였을 겁니다. 탁발부로 건너갔었습니다. 당나라로 건너가서요. 자기 친구인 정년이라는 사람하고 동행해서 당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평로치청의 난이 있죠, 그죠? 평로치청의 난. 산동 지역에서 이정기, 이납, 이사고, 이사도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반란인데 평로치청 번진의 난을 진압할 때 당나라 측에서 장보고가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령군 중소장 이렇게 중소장이라는 직위를 얻게 되죠. 군중소장 그런데 군중소장인지 중소장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군중소장이라는 직위를 얻게 되고 무령군중소장 그 직위를 얻은 다음에 당나라에 있다가 심심했는지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마 고향으로 돌아왔겠죠, 그죠? 고향을 돌아와가지고 신라 조정한테 요즘 해적들이 깽판치니까 내가 주둔하는 걸 허락해주면 여기 완도에다가 그때는 청해겠죠, 그죠? 청해 지역에다가 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해적들 잡아줄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흥덕왕이 그걸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여기 청해진 만들고 그랬던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해적이 그럼 왜 설쳤냐? 해적들은 그럼 왜 설쳤냐 하면은 발해가 건국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요 사이 지역 발해가 건국됐지만 요 사이 지역 있죠. 압록강에서 요 안쪽 평양까지 요 지역은 일종의 무주 지역이었거든. 뭔가 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속했는지가 되게 불분명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요 지역이나 아니면 당나라 자체가 이제 뭐예요? 그 번진 절도사들의 난 때문에 아주 개판이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신라도 이제 중앙 통치가 잘 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뭐 지방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각 지역에 해적들이 많이 들끓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폐강진 만든 것도 어쩌면은 그 해적들 잡기 위해서 발해 막는 게 아니라 해적들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개판이었던 것 같은데 정증거 또 있죠. 헌덕왕 때 기근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여기 밑에 있는 절강까지 여기 영파 있죠, 그죠? 영파 지역까지 가가지고 먹을 걸 구했다 그랬잖아. 레이드를 뛰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속일봉기 같은 일본 육국사 기록들에는 신라놈들이 쳐와가지고 그 어디에요? 구주 북부 지역에서 깽판 치고 다닌다. 해적지라고 된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씨발 있다고 들었다. 난 직접 그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라인들의 해적질이라는 거는 물론 중국놈도 섞여 있었고 외놈도 섞여 있을 겁니다만은 신라인들이 아마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신라인들의 해적질이라는 거는 범세계적이었던 거고 범동아시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신라 조정도 아마 속을 썩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나라에서 벼슬하다 온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잡아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믿음직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원성왕 후손들의 왕위승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민해왕을 잡아 죽이고 신무왕을 왕위 앉힐 줄까지는 몰랐던 거겠지. 흥덕왕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청해진의 장보고는 그 응분의 몫을 받기 위해서 문성왕한테 내 딸 줄 테니까 와이프 해라. 내가 니들 외척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던 건데 문성왕이 그거에다가 족가했던 거지. 족가라 그랬던 거지. 충분히 삐질만 하죠, 그죠? 자기 아빠도 와가지고 왕까지 만들어주고 자기가 결국 즉위한 것도 장보고 덕분인데 장보고를 그렇게 내쳤다는 거는 사실 좀 인의와 염치의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또 그 반란은 싱겁게 이제 진압돼 버렸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외부 세력입니다. 장보고는 외부 세력입니다. 근데 장보고는 나라를 세우진 않았어요. 군사적인 군벌이었음에도 나라를 세우진 않았고요. 김원창은 여기 웅천주에서 반란 일으켰던 김원창 있잖아. 김원창도 비슷한 사례인데, 근데 김원창은 같은 김씨였고, 그죠? 김씨였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진압당했죠. 김씨가 아니면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지만은 진압당했어요. 반란 일으켰다 군벌인데. 김씨가 아니면서 장보고 외에 김씨가 아니면서 자기 세력을 갖추면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세우는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을 요 본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진성왕 마지막 부분까지 가서 견훤이 백제왕을 칭했다, 후백제왕을 칭했다, 그런 말까지 봐야 돼요.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김원창하고 견훤 사이에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그거는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이제 분석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요. 정년이라는 사람이요. 장보고가 처음으로 당나라로 건너왔을 때부터 같이 이제 장보고 친구로서 역할을 중요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유독 장보고만 알고 이제 정년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게 좀 많이 의아하더라.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